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PIE, 종목 코드 452450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기업 분석 보고서도 있고 최신 뉴스, 또 재무 데이터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할 일은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PIE가 도대체 어떤 회사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이걸 좀 명확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어떤 건 좀 서로 얘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PI라는 회사가 요즘 제일 뜨거운 분야죠. 반도체, 특히 AI 관련된 검사 솔루션 쪽, 이쪽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저희는 오늘 다른 건 배제하고 오직 여러분이 주신 이 정보들에만 딱 근거해서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최근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는지 이걸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지금 PIE가 중요한 기업으로 떠오르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가볼까요? PIE, 이 회사 정확히 뭐라는 회사일까요? 이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약간 흥미로운 차이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 자료에서는 PIE를 2005년에 세워졌고 박용수 대표이사 이렇게 소개하면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뭐 구체적으로는 웨이퍼 전기 특성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칩 완제품 불량 찾아내는 테스트 소켓 이런 핵심 부품이나 장비를 만들고 특히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양쪽 검사 부품에서 기술력이 높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핵심이죠. 근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요. 여기서는 PIE가 2018년 7월 설립이고 최정의 김현준 공동대표가 이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주력 사업은 AI 기반의 비전 검사하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 고객은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로도 하고 있다. 이렇게요. 아, AI 비전 검사요? 네, 그 카메라랑 AI로 사람 눈보다 더 정밀하게 분량 잡아내는 기술 말하는 거죠. 뭐 ETD, 3D 이미지뿐만 아니라 초음파나 열화상 같은 비파괴 검사 기술도 쓴다고 하고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같은 종목 코드 452450, 이거 최근 코스닥 상장 2025년 2월, 이거 똑같은데 설립 연도, 대표 이름, 심지어 주력 사업까지 다르게 설명되니까 이거 뭐 거의 다른 회사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혹시 PIE가 단순 부품사를 넘어서 AI 솔루션 기업으로 뭔가 변신하려는 그런 정체성 전환기에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일 수 있어요. 왜 이 두 가지 다른 설명이 같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설명이 PI의 현재와 미래를 더 잘 보여주는 건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반된 정보 자체가 자료들을 정말 꼼꼼하게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은 뭘로 보는지 그 얘기로 넘어가 보죠. 방금 그 회사의 정체성이 약간 모호하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는 PIE가 아주 첨단 기술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점은 다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점에서 보면 차세대 메모리, 특히 요즘 진짜 뜨겁잖아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 HBM 공사 시장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뭐 AI 반도체나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같은 이런 성장 분야 테스트 솔루션 개발에도 R&D를 쏟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 HBM 이야기는 그 AI 비전 검사 중심으로 설명된 자료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2차 전지 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로 넓히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제약이나 자동차 산업까지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HBM이에요. 아, 역시 HBM이군요. 네, 실제로 2025년 9월 뉴스 자료를 보면 PIE가 HBM 테스트 공정 중에서요, 특히 고온에서 칩 내구성 테스트하는 데 쓰는 버닌 소켓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요. 아, 버닌 소켓 국산화. 네, 이게 꽤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비싼 외국 장비에 의존해 왔는데 그걸 좀 낮췄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PIE의 성장 스토리나 시장 기대감은 이 HBM과의 연결고리에서 가장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말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이나 뭐 신사업 계획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4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12 발행 계획이 나와요. 이것도 주목할 만하죠. 이 자금 용차를 보면 비파괴 검사, NDT라고 하죠. 이 기술 고도화하고 또 반도체랑 유리기판 검사 시장 진출을 좀 더 빨리 하겠다. 여기에 쓸 예정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비파괴 검사요? 네, 제품 손상 없이 내부 결함 찾아내는 기술인데 아까 말한 AI 비전 검사랑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야죠. 그리고 유리기판, 이것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II가 확실히 미래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성장 스토리가 그럼 실제 숫자로,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숫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최근 외형 성장, 그러니까 매출 성장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한 분석 자료는 2024년 추정 연간 매출을 1,240억 원, 영업이익 94억 원, 당기순이익 99억 원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았는데도 고부가 가치 제품 덕분에 비교적 수익성은 괜찮게 유지했다 이런 평가예요. 1240억 매출이에요? 네, 다른 자료도 비슷한데 2024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240억 원, 이게 전년 대비 44% 늘어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이건 전년 대비 무려 142%나 급증했어요.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AI 비전이랑 스마트 팩토리 사업 확장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연간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 근데 아까 분기이익은 좀 부진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상반된 신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 혹시 그 이유에 대한 힌트는 없었나요? 아,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연간 성장세는 좋은데 수익성 지표나 최근 분기 실적은 좀 우려되는 정보도 같이 있었어요. 한 분석에서는 최근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용률이 마이너스 6.60%,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비율도 마이너스 5.70%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최근에 순손실을 봤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익을 못 냈다는 거니까. 네, 또 다른 재무자료, 이건 2025년 6월 기준인데 이걸 보면 해당 2분기의 영업손실이 43억 원, 순손실 52억 원이 났어요. 그리고 매출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고 나오고요. 자료에서 왜 손실이 났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을 딱 짚어주진 않아요. 근데 R&D 투자를 늘렸다거나 신규 사업 준비 비용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특정 분기에 수주가 좀 비었거나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간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최근 분기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익 쪽은 좀 부진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무 안정성, 이건 어떤가요? 최근에 손실이 좀 있었어도 회사가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닌 건지? 재무 구조 자체는 비교적 괜찮다, 건전하다라는 평가가 좀 더 많아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 중 하나가 2023년 말 기준인데 여기서는 부채 비율이 89.16%로 업종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나오고요. 총 자산 3,081억 원 중에 자기 자본이 1,629억 원이니까 안정적이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네, 부채 비율은 괜찮네요. 또 다른 자료는 2025년 6월 기준인데 여기서는 총 자산이 약 1,025억 원, 총 부채 약 412억 원. 그래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한 40%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두 자료 간의 자산 총액 차이가 좀 크죠. 그러네요. 3천억이랑 1천억 차이가 꽤 났는데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 정보 불일치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한데 어쨌든 두 분석 모두 부채 비율 자체는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재무 안정성은 앞으로 R&D 투자든 시설 확장이든 성장을 위한 돈을 마련하는 데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어떻게 보는지 그쪽으로 넘어가 보죠. PIE, 코스닥 상장사 452450인데 주식시장 평가는 어떤가요? 네, 시가총액은 한 2,935억 원, 그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요. 자료 분석 시점이 2025년 10월 20일이었는데 그날 종가가 8,740원이었어요. 근데 이날 하루에만 6.85% 확 올랐더라고요. 거래량도 엄청 늘고요. 그날 많이 올랐네요. 네, 기술적 분석 차트상으로 보면 주가가 8월 말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그날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딱 넘어서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거죠. 10월 20일. 왜 그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였을까요? 뭔가 특별한 좋은 소식이라도 있었나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그날 급등이 어떤 새로운 뉴스 발표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시장 전체에 퍼져 있는 그 HBM하고 AI 반도체 성장 기대감, 이게 워낙 크잖아요. PIE가 바로 그 성장의 수혜를 직접 입을 거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을 해요. 기존의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HBM용 테스트 소켓 국산화 성공 같은 그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요. 마침 그때 시장 자금이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 쪽으로 막 몰려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순환매라고 하죠. 그 흐름하고 딱 맞물려서 매수세가 확 들어왔다, 이런 해석입니다. 결국 새로운 정보보다는 기존 성장 스토리를 시장이 다시 좋게 평가하면서 주가가 올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면에서 보면 PBR이라고 있죠. 주가순자산 비율, 이게 4.94배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거의 5배 가까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5배요? 꽤 높은데요? 네, 상당히 높죠. 동종 업계 평균이 2.48배 정도인데 그거랑 비교하면 훨씬 높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마이너스 ROE나 PER 같은 수익성 지표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현재 버는 돈보다는 PI가 가진 기술력, 특히 그 HBM 관련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정말 높게 기대하고 있구나, 이게 주가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은 PBR하고 최근 수익성 지표 사이의 이 간극, 이 차이는 투자하실 때 꼭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네, HBM 소켓 국산화 말고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을 만한 다른 중요한 뉴스나 뭐 이벤트 같은 건 없었나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걸 보면요. 우선 2025년 8월에요. 코스닥 시장에서 우량 기업들만 모아놓은 그룹이 있거든요. 글로벌 세그먼트라고. 여기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들 관심도 끌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요.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 네. 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에 AI 검사 솔루션을 독점 공급하면서 수주 잔고를 한 1,700억 원 정도 확보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건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죠. 1,700억 원 수주 잔고, 꽤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460억 원 CB 발행 계획. 이것도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뉴스고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2024년 4월에는 스펙 SPAC 합병 상장이 무산됐던 적도 있더라고요. 하나건영 25호 스펙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직상장에 성공했으니까 이것도 참고할 만한 히스토리죠. 그렇군요. 그럼 PI는 현재 시장에서 주로 어떤 테마, 어떤 산업그룹하고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편인가요? 네, 자료들에서는 PIE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시스템 반도체, HBM, 그리고 AI 반도체 테마. 이 테마들의 핵심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큰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 계획 발표라던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기 변화, AI 산업 성장 속도, 이런 거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네,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네요. 네, 특히 요즘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반도체 경쟁, 이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자립, 국산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런 큰 환경 변화가 기술력 있는 회사들한테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다양한 정보들, 이걸 다 종합해 볼 때 PRE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자료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특히 그 HBM이나 AI 관련 기대감, 이게 얼마나 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나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앞으로 한 3개월에서 1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PRE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장 엔진은 뭐니 해도 HBM 및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용 테스트 및 검사 솔루션이 될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장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열리는 단계고, 그에 따라서 HBM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PI는 이미 성장이 끝난 회사가 아니라 성장이 이제 막 초기 국면에 들어선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부 자료에서는 2025년 목표치로 매출 1,500억 원,
영업이익 150억 원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요? 뭐 직접 계약을 맺거나 그런 건가요? 직접적인 계약 관계라기보다는요. 간접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동반 성장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분석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엔비디아 같은 미국 대표 AI 기업이 더 좋은 성능의 AI 칩을 내놓으면 이걸 생산하거나 필요한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늘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PAI가 만든 핵심 검사 장비나 부품, 테스트 소켓 같은 것들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에요. 선순환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AI 혁신의 물결이 국내 대기업을 거쳐서 PAI와 같은 소부장 기업들에게까지 쭉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투자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료들은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하거나 혹은 경고하고 있나요? 네, 투자 전략에 대한 제안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한 자료는 HBM 성장 스토리가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을 권고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매수 추천 가격대로 8,200원에서 8,500원 사이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분할 매수. 네, 다른 전문가 분석 자료에서는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라인은 7,400원 이렇게 설정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 한 17% 정도 기대 수익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명확한 경고사항들, 위험 요인들도 같이 제시됐다는 점이에요. 위험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구체적으로 지적된 걸 보면요. 첫 번째는 높은 주가 변동성이에요. 주가가 단기간에 확 오르거나 내릴 가능성이 있다. 심하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높을 수 있다는 위험. 만약에 주요 고객사의 투자 계획이 바뀌거나 거래 관계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실적이 확 꺾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기술 리스크입니다. 이쪽 산업이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빨리 다음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요구에 맞추지 못하면 금방 뒤처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외부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시경제 변수가 반도체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이게 결국 PIE의 실적과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PIE 452450 들어보니 AI, HBM, 첨단 반도체 검사 기술, 또 스마트 팩토리, 2차 전지 분야까지 정말 현재 가장 뜨거운 기술 트렌드들이 막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물론 설립 연도나 주력 사업에 대해서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건 분석을 좀 복잡하게 만들긴 하지만요. 동시에 HBM과 AI라는 이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중심으로 최근 보여준 실적 성장세, 또 미래를 향한 야심찬 계획들, 그리고 이걸 또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장이 매기는 높은 가치 평가는 분명히 상당한 미래 기대치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하고요. 반면에 또 최근 분기 수익성 지표나 자료들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핵심 스토리는 이거죠. 차세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테스트와 검사 분야에서 PIE가 가진 기술 경쟁력,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정보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PIE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이 HBM 시장을 포함해서 여러 기회들 속에서 자기가 가진 기술적인 우위를 지속적이고 또 안정적인 수익 성장으로 꾸준히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여러 기술적인 도전과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PIE라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본 이야기가 여러분의 대연식 탐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